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안녕하세요. 진행의 노성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주식에 대해서 앞다퉈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야말로 주식의 대중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호황일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전에 기업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굿플래너가 오늘 알찬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굿플래너는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와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굿플래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KH 자산관리 남기훈 전문가, 이현호 전문가, 김진우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가득 불어넣어줄 남기훈 전문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자들만 자산관리를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누구나 자산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의 돈이 일하게 만들어드릴 이현호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진짜 전문가는 접근법이 다르다. 함께하는 자산관리사 김진우 전문가입니다. So here we are, you and me, flashing lights, neon. 네, 요즘 투자 열풍의 시대죠. 어디서나 주식이나 투자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주식 차트를 보는 분도 정말 많고요. 또 이제 주식에 대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도 체감하는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요즘 각 직장의 점심시간만 좀 보더라도 이렇게 핸드폰을 다 끼고 주식 투자만을 좀 하고 계시는 광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학 캠퍼스에도 투자 열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대학생들이 이제 모의 투자 동아리가 엄청나게 활발하다고 해요. 모의 투자 동아리가 엄청 활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듣느라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는 일도 이런 재밌는 일도 좀 시시찮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생 분들이어서 이 정도지 사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끌 투자라고 하죠. 연끌 투자가 열풍이 될 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주식 투자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지금 재미로 시작하신 제 고객분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 후에 하시는 일이지만 거의 전업 투자자처럼 9시만 막 기다려주신다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신조어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영끌 그리고 이제 짜상, 동학 이런 서학 개미 운동 이런 용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 주식 투자가 모바일 게임처럼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따상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속으로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을 일컫는 말인데 요즘 이제 이런 주식만큼 찾고 있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조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사실 이제 잘 모르겠는 말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서학개미들도 이제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한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동학개미라는 신조어에 이어서 해외 주식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서학개미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요. 확실히 이런 용어들이 신문에도 등장하고 동학개미, 환호, 서학개미, 울상 이런 단어들이 등장까지 할 정도면 그만큼 2030 세대들이 굉장히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학개미라는 이 용어는 조금 생소한데 확실히 이 젊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욜로를 외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더 단기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저금리 기조 현상을 너무 심하게 보이다 보니 은행권의 이자가 현저히 낮은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 중 한 명도 이 하루에 치킨값 정도만 버시겠다며 이 하루 종일 주식 차트만 보고 계시는 고객님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사실 하루마다 치킨값을 매번 벌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치킨값을 벌려다가 종종 경차 한 대 값을 날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 이제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위험 자산 대비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인지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거래가 빈번해지다 보니까 이 수수료 자체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커피 쿠폰 등으로 고객을 끌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우대 수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많이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단기 투자가 좋은 건지 장기 투자가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앵커님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면 할수록 단기 투자에 관심이 가는데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쩐지 앵커님도 이 대기실에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유심히 보고 계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시는 모습 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제점의 하나로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지만 이게 일상생활이나 나의 업무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점은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 투자가 이런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투자인 건 맞지만 직장인들이 근로소득을 늘려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투자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의 부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앵커님처럼 조금 더 일에 집중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접 투자에 대한 방법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가분들도 핸드폰 보시는 거 다 봤거든요. 네, 저는 이 주식 투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자산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지금 업계에서도 최고 호황이라고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업무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좀 아침에는 링거 맞고 오기는 했는데 홍삼이나 영양제 등등으로 같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제 업무량을 통해서 실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서도 이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 방송 끝나고 저희 3명 중에 한 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분이 누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슈 토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주식 투자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주식시장 정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며칠 전에 잠시 좀 주춤했지만 최근 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연이 최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지? 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식시장의 어떤 변천사와 그리고 향후 예측 이런 방향성도 조금 가져오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주식시장은 정말 강한 상승장이었잖아요. 비교적 수익을 올리기 쉬운 기간이었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정말 지난 6개월간 주변에서 주식으로 잃으신 분들을 찾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투자 실력에 대한 과잉 자신감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주식 대중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튜브 그리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등 좀 주식 투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식 대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도박 비슷하게 취급하던 국내 시장이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 3,000 돌파의 1등 공신은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주식이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던 점, 그리고 상승 에너지가 억눌려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상승에 대한 원인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었습니다.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젊은 투자자들, 20, 30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해 주요 증권사의 신규 주식 개설수 60% 이상이 2030 세대의 계좌였고요. 64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의 개인 순매수가 이루어진 것. 이것의 완성점이 20, 30대의 투자로 인해서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 있게 2030 투자자들에게 다가간 것 같은데 김준우 전문가님, 이런 주식 대중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뭐 금융 전문가로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단기간 빠르게 급격하게 뭐 관심을 받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구조 변화는 물론 소득 구조의 불평등이나 이런 심화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2020년 전체 고용은 작년 대비해서 20만 명가량이 줄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방어 고용을 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15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의 돈은 계속해서 마르고 있고 그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 실적이 악화돼서 그 기업의 직원들의 휴직이나 무급 휴가 등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또 M&A 시장에서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든 신성장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중의 유동성은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 이자를 저렴한 이자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 많이 풀려난 유동성들이 주식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 약간의 버블을 형성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크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많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안식처가 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 정말 맞는 것 같은 게 제 주변에서도 수익률만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혹시 이런 자신감만을 갖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는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한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기업 경영에 따른 기업의 안정성과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게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요. 하지만 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에 어떤 떠오르는 경제 뉴스만을 좀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차트를 보시면서 하는 이 기술 분석식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거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식 투자가 모바일 게임처럼 희화화되고 있는 현재 이런 심리를 조금 활용해서 불법 주식 리딩방도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이런 채팅만 좀 보고 투자를 하셨다가는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독특한 소수가 좀 돈을 벌고 평범하게 따라다니는 다수는 어떤 손실을 보는 이런 메커니즘과도 같은데요. 한없이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또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재무제표가 아닌 수익률만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거행하고 계시다면 올바른 가치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주식 방향을 또 예측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유동성의 힘으로 이 코스피 3000 고지를 좀 돌파를 하게 됐지만 여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실현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이 코스피 3000 안착의 조건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코로나19 백신 투약과 이 각국 경제 부양책이 기대 이상의 효과로 경제 이익이 좀 개선이 된다면 현재의 주가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합리화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코스피 3000이 심리적 저항선으로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는 올해 증시가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규모의 부채 리스크 등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이익을 개선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거행하신다면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첨언드리자면 이 미래의 사회를 발전시킬 기업들을 그런 성장 산업성이 있는 기업들을 5년 전, 10년 전에 좀 저희가 물색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골라내서 미리 좀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게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 전에 기업의 재무 제표를 살펴보고 또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굿플래너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분석 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굿플래너는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시고 잠시 후 실시간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이번에는 시청자분과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40대 주부인데요. 네. 평소 주식과 펀드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부동산 세금이 이번에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앞으로 주식 관련 세금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비과세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비과세와 투자에 모두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오르는 세금들의 비과세 통장으로 돈을 지키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본인의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혹시 네. 이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실 건가요?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 한 5년 이내로 돈을 모으실 생각인가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중기저축 5년 이내로 돈을 모을 때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ISA라는 통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통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 혜택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를 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이제 9.9% 분리과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중기적으로 돈을 모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상품이고 그 이후로 장기적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이제 보험의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으로 보험을 유지하시게 되면 그 받게 되는 돈이 이자가 더 많아질 경우 이 차액에 대해서 다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모으시는 돈이 장기적으로 준비하실 때와 중기적으로 준비하실 때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의 규모나 원하시는 그 기간 등등을 정확히 정리해 주신다면 제가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혹시 고민 해결 다 되셨나요? 네, 두 가지 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요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세금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은데 현 투자 열풍 트렌드에 맞는 비과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청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절세는 현재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 떼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속이 좀 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공부하고 그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더 크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럼 속이 쓰리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님 분처럼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만큼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제1원칙처럼 투자나 이자 소득, 또 배당 소득, 그리고 양도 차익 등등에 대한 이런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다 세금이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인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세금이 오르게 되었고요. 또 전 국민이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죠. 그 외에도 이제 전 국민의 기호식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담배 관련 세금도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이쯤 되면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저희 월급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돈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결국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셔서 제가 드리는 얘기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유형별 주요 세금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대표적인 금융투자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가 0.23% 존재하고요. 이 이외에 국내 펀드에서 거래가 될 경우에도 시세 차익은 역시 비과세 처리가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채권 같은 경우나 채권의 이제 이자 소득 같은 경우도 역시 과세 소득을 피해갈 수 없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됐지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22%라는 세금을 떼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총 750만 원, 그중에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을 포함한 모든 이자 수익이나 펀드 등등의 이 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떼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기저축으로 가져갈 경우 특히 노후자금 목적으로 준비할 경우 굉장히 큰
금액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될 경우 세금을 크게 물게 될 수도 있어서 지금 미리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조세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세금 등이 이제 오르는 추세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동을 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변화하는 상황을 볼 때는 항상 선진국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따라갔던 선진국들을 비교해 보면 알기 편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등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자 소득세를 가지고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선진국의 이자 과세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40%,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6%,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무려 75%까지 이자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진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르는 세금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시청자분과 상담을 했을 때 비과세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까 시청자분께는 2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준비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입니다. 이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 아까 시청자님께도 얘기를 드렸던 ISA 통장인데요. 이 ISA 같은 경우는 최근 나라에서 가입 요건과 그런 혜택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3년 납부할 경우에 비과세 기능이 주어지게 되었고 연간 2천만 원까지 한도가 생겼는데요. 이 ISA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 다른 세금들이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득이 되는 부분이며,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9.9%의 세금, 비교적 적은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정부가 혜택을 완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시청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목적의 저축에 알맞는 상품입니다. 3번째 같은 경우는 장기 저축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 변액보험을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펀드와 보험의 기능을 같이 함께 합쳐져 있는 상품으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50만 명 정도 되는 가입자 수를 자랑하고 있죠. 과거에는 3년만 유지하더라도 이 보험에서 비과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5년, 7년, 그리고 현재는 10년 정도 유지를 해야 비과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기간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우 전문가의 디테일한 조언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시고 잠시 후 실시간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번에도 전화로 상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 주부입니다. 네네, 혹시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남편의 수입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별로 적금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고, 네. 예, 투자와 보험 상품까지 전부 관리 중인데, 너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네, 전체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이 좋으신지 궁금하신 거 맞죠? 네. 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청자분은 이전에 이현우 전문가에게 한번 설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과 잠깐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기존에 제가 전체적인 틀에 좀 변경을 도와드렸었고 지금 잘 유지하고 계시죠? 네. 네네. 네, 만족하면서 잘 유지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 사례를 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좀 큰 이벤트가 생기셨다고 하셨죠? 어떤 거죠? 예. 제가 네. 맞아요. 막둥이가 생겼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 또 그게 알려지게 될 줄은 또 몰랐지만, 예, 변경할 부분들하고 네. 다시 잡아주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다 같이 박수. 막둥이가 생기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이 이제 잘 짚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시청자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변경있는 틀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제 보통 신혼 시절에 자산 관리가 평생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처음에 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 이유 자체는 기존의 틀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청자님처럼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으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 관리해드린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에요. 먼저 이제 과거에 처음 상태를 이제 보여드리고 변경된 것들, 그리고 지금 이벤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볼게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급여가 52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지출이 211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축금액에 267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수익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부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금들이 상당히 많죠. 용도에 따라서 많은 적금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시던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금들의 처리가 먼저였습니다. 이유 자체는 적금 자체가 그때도 이제 금리가 낮은 상태였고 가지고 계신 적금들 중에 좀 고금리 상품의 적금이 있다면 유지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 적금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하지만 사실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한 성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꼼꼼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유일한 투자 상품이 중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거치식 펀드를 하나 가지고 계셨었죠. 근데 그 상태에서 1년 전에는 이제 마이너스였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을 그대로 좀 유지한 채로 적금 부분만 효율적이게 정리식 펀드로 먼저 교체하는 방향을 먼저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그 습관을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겨둬야 되는 목적 자금만 남기고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었고요. 좀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만들어내면서 재테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도움을 드렸고 기존 방법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한 성격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재테크 방법인 건 맞지만 사실상 이제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적금 상품이 이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짚어드려서 제가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금 일부를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고요. 금액은 이제 160만 원 정도를 정리식 펀드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CMA 통장을 추가해서 40만 원의 잉여자금을 좀 확보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잉여자금은 추가 매수금으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금을 나눠놓으신 많은 적금들 중에서 10만 원짜리 2개는 남겨뒀어요. 이거 이제 목적 자체가 출산이랑 그리고 여행비였어요. 이 2개는 따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 보여서 좀 이제 어느 순간에 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비교적 해지가 자유로운 적금 상품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 시점이 이제 모 은행에서 5%짜리 특판이 나와서 서버가 터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의 금액은 그 적금 통장으로 유지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해지하신 상태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투자 상품이 있었죠. 거치식 펀드. 이 거치식 펀드는 베트남 펀드였는데 그 시절에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13% 정도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시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되어서 거치펀드는 그냥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점에 현금 흐름표의 최종적인 것을 보면은 첫 번째 포트폴리오 변경이 정리식 펀드랑 CMA 통장에 추가로 결정이 되었었고요. 잉여 자금을 재테크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금 통장에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그때 이제 3개월 안에 행복주택의 인상이 결정되어 있던 상태라서 목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라 그 부분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거 상담 내용이었고 네, 맞아요. 현재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이제 계속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부터가 사실 중요하겠죠. 이제 첫 번째 포트폴리오 수정 시점이 사실 코로나19 사태의 시작 지점이라서 정리식 펀드로 인해서 꽤 많은 수익을 보시면서 투자에 재미를 붙이시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네요.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죠. 이제 네. 아이가 생기셨으니 이제 막둥이가 생기셨는데 사실 이게 기존에 계획에 있었던 이벤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으로 출산 금액을 따로 모으실 수 있게 유지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근데 아이가 생기심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지출 부분에서 이제 막둥이다 보니까 반드시 태아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출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수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아내분께서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내실 상황이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내분 수입이 없어지면 사실 이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재테크 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는 금액들 좀 줄이고 나서 습관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식으로 바꿔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금액이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틀에서 정리식 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기적인 재테크다 보니까 꾸준히 납입이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존에 목돈이 있으셨죠. 이 목돈을 활용을 해서 월에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목돈 4천만 원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이제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3천만 원 정도에서 나머지 재테크 상품들 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금액을 이제 5천만 원 정도로 맞춘 후에 이걸 이제 월지급식 펀드를 이용해서 운용하는 방법을 좀 권유를 드려볼게요. 추천드리는 상품은 A자산운용사의 채권형 펀드이고요. 거치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실 월지급식 펀드가 상당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펀드라는 상품의 운영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운영하나 월 지급금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목적 자체가 좀 배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운용하는 펀드고요. 거치식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치식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주식형이 아닌 채권형으로 현재 자금은 웬만하면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채권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채권형 펀드고 월지급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에 4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 1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기만 해도 한결 수월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지금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4%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이제 월에 16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최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겠지만 최종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급여는 이제 남편분 수입으로만 해서 따로 350만 원으로 다시 설정이 되었고 기존 지출 부분에서 2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제 용돈에서 10만 원 그리고 생활비에서 10만 원을 줄였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나가되 현재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용돈이랑 생활비 부분은 정말 줄이기 힘들어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것 자체도 좀 큰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기존 재테크 틀은 어느 정도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줄였고
이제 결혼 생활과 출산까지 과정에서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태아보험 부분이 좀 추가됐죠. 그래서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행과 출산 자금 통장이었던 적금 통장은 만기 후에 요양원 비용으로 따로 남겨두고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베트남 거치식 펀드 또한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3%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지를 해서 그 금액 또한 목돈으로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장기저축으로 이용하고 계시던 보험들 중에서 저축보험은 이미 만기가 된 상태였고 그래서 해지를 했고요.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좀 뽑아줘 보자면 이제 연금보험 2개 갖고 계시죠. 그리고 주택청약, 그리고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내일채용공제는 얼마 기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품들을 남겨두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월지급식 펀드로 인해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16만 원을 수입 부분에 추가해 놨고 그래서 이제 366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정시펀드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감액시킨 후에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들은 그대로 이제 좀 CMA 통장으로 유지한 채로 비상금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월에 남을 때만 펀드에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좀 최종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행스럽게도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의 금액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축 금액이 이제 50% 감소된 상태에서 유지하실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좀 많이 엄청나게 줄었죠. 이제 지출 부분을 많이 줄이진 못했지만 태아보험 반드시 가입하겠다고 하시니까 가입을 시켰고 이제 추후에 이제 통신비 부분이나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모아가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에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한번 우리 시청자님 아직 보고 계시겠죠? 한번 찍어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큰 이벤트에도 잘 대항할 수 있게 틀을 변경했으니까 앞선 1년처럼 좀 꼼꼼하게 잘 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 중이신 시청자님들께 좀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분의 사례를 갖고 온 거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금 운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있을 만한 이벤트죠.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로 인해 수입이 없어지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인생에 있을 이벤트들을 좀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방향으로 짤 수 있는 것 자체로도 이런 자금난, 미래에 올 큰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들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많은 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자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연금보험 2개와 주택청약, 또 내일채움 공제 이 3가지만 남겨두고 월 지급식 펀드에 가입을 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됐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남기훈 전문가 또 이현호 전문가, 김진우 전문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굿 플래너.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굿플래너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플래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저희 굿플래너는 항상 열려 있는데요. 방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이 풀리면서 봄이 바짝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옷이 가벼워진 만큼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도 가벼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굿플래너와 함께 근심 걱정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ing my time, taking my sweet time, loving the sunshin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